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네로라 하는 수학 천재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바로 100년 넘는 전통의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회에서 젊은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필즈상. 이 수학계의 노벨상 같은 건데 이 상의 수상자들도 하나하나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이 필즈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참 학생들이 수학 잘하기로는 어디서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언제나 상위권인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 필즈상을 받을 만한 수학자가 나오지 않는 건지 궁금하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이시고요. 포스텍 수학과의 교수십니다. 박형주 조직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큰 대회 치르느라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그러시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올림픽과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수학계의 올림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네. 예. 이 대회에서 특히 또 주목받는 것이 필즈상 시상식인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노벨상에는 이제 수학상이 없기 때문에 필즈상이 생겼는데요. 조금 형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이제까지 이룬 업적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의 의미가 강하고, 예. 필즈상은 이제까지 쌓은 업적뿐 아니라 앞으로 쌓을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게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의 수학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4명이 상을 받았는데 특히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필즈상을 받아서 화제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총 52명의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예. 4명이 새로 출연해서 이제 56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유일하죠. 아니 1936년부터 시작된 상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 수상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 그 이번에 수상한 그 미르자카니 교수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 곧 한 10년 안에 그 양성의 어떤 균등한 기여가 이제 예.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여자냐 남자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필즈상 수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없죠. 저는 근데 다른 분야면 모르겠는데 이게 수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10대들 세계 어느 나라로 유학 가도 수학 잘하는 걸로는 유명합니다. 가장 그렇죠. 중요한 과목을 수학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위대한 수학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질 못한 걸까요? 네. 저도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알았던 사실이 어떤 게 있냐면, 예. 이 4명 중에 3명이 1995년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같이 경쟁을 했던 사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만나서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 19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필즈상 수상자가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떤 유년기 또는 저 어릴 때의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맛을 느낀 그런 경험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하나의 증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국제 그 수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질문이에요. 네. 올림피아드 그래서, 잘하는 걸로는 우리도 쫙 네. 가서 휩쓰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예. 결국은 차이가 생긴 거는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 당장에 뭐 논문을 빨리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강박관념 없이 또는 그런 압력 없이 예. 시간이 필요하고 뭐 깊이가 필요한 그러면서도 만약에 풀린다면 뭐 정말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고 뭐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잡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도가 만약 못 풀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뭔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하고 그 기본적인 차이는 한국에서는 우리 그 젊은 학자들이 정말 유망하고 정말 총명한 학자들이 많은데 예. 그런 리스크를 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니까요. 예. 그 어려운 문제 이런 수학자들 어려운 문제 하나 택하면 그 문제 푸는데 길게 걸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50년이 걸려서 풀렸죠. 1996년에. 351이 아니라 350년이요? 네. 와. 이번에 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기조 강연을 한 황준목 교수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 정도 한 문제를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문제면은 그게 10년이나 걸립니까? 네. 지금 뭐 2,500년을 끌어오다가도 안 풀리고 있는데 최근에 돌파구가 마련된 뭐 그런 쌍둥이 소수 같은 문제도 있는데요. 쌍둥이 소수. 어떤 건가요? 쌍둥이 소수.
예, 소수가 3하고 5. 예. 둘 다 소수죠? 그렇죠. 그리고 5하고 7 소수입니다. 예. 11하고 13 사이가 2밖에 안 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소수 차이가 2밖에 안 나는 그런 소수들 쌍복 우리가 상동소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11, 13, 그 다음에 뭐 17, 19, 뭐 점점 올라가면.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붕붕 뛰죠. 이제 드물어지지 않습니까? 쌍둥이 소수 쌍이.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점점 드물어지니까 어딘가에서 끝날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게 무한히 갈까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네. 이 문제가 250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수학자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수학자들이 아직도 2500년 동안 포기를 안 하고 붙잡고 있느냐면요. 예. 소수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놈이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암호도 만들 수 있고 실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우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암호에 이런 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소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에 답을 못한다는 게. 예. 야, 참 신비롭네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교수님. 아주 뛰어난 학생들 말고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 잃지 않고 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수학하면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수학을 다 어려워하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저희가 주로 입시 중심에 거기다가 어떤 사지선다형의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 예. 하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수학이 정말 산업을 바꾸고 난관을 해결하고 미술이나 음악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측면, 유용한 측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수학이나 과학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이게 나한테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흥미를 줘야 되는 거군요. 호기심을 줘야 되는 거죠. 자극해줘야 되는 거. 그저 너 시험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돼.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적분도 학생들이 참 싫어하는 내용인데 미적분을 처음 만든 아이작 뉴턴은 별의 운동,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학의 역사, 당시에 이런 개념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 역사와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수학 역사를 저는 정말 배워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참 배울 것이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 한국에서 필즈상 수상자는 도대체 언제쯤 되면은 나올까요? 네,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만약에 풀린다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연구 주제를 잡고 있는 한국 학자들 제가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는 당장 다음번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번이면 4년 뒤에도 그분들이 그 안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제를.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를 갖고 지금 풀고 계시는 수학자들이 한국 수학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너 명 이상이. 와, 그분들, 그 젊은 수학자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이슈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위대한 수학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의 조직위원장이시고요. 포스텍 수학과 교수세요. 박형주 교수 만났습니다.